조선일보가요.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만배도 428억 이재명 측근에 나눠주기로 했다. 첫 인정은 가짜뉴스. 428억을 이재명 측근에 나눠주기로 했다. 조선일보 쟤네들은 도대체 뭘까요? 조선일보 쟤네들은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그냥 해악을 끼치는. 조선일보는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사회의 흉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고일석 기자가 반박한 게 이거에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일보, 하여간 대단한 놈들입니다. 김만배가 석방되어 그가 혹시 뭔가를 폭로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마치 김만배가 무슨 말을 한 것처럼 기사를 썼군요. 첫 인정이라고 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하고요. 기사 내용은 김만배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천화동인 1호 목인 428억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정진상 구속영장에 써있다는 것이고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욱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김만배에게 그런 말 한 적 있냐고 묻자 김만배가 그런 말 한 것은 맞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만배는 자기 지분을 지키기 위해 과장을 한 것이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전적으로 자기 지분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사 제목에서처럼 428억 이재명 측근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마저 사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에 고작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게 답답하지만 김만배가 출소 후 무슨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조선일보가 한 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는 유동규 석방되고 나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다음에 남욱 석방되고 나서 이제 디테일 작가로 지금 쪽대본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유동규가요. 저기 소제목을 써주면은 그게 남욱이 디테일을 담당하는 작가처럼 보입니다. 그때 유동규가 2021년에 한 말이에요. 캠프 근처에도 안 갔다. 읽어주세요. 2021년 9월 24일. 유동규 인터뷰 2021년 9월 24일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캠프 주변 CCTV나 내 통화 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캠프에 가본 적도 없다. 캠프에서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뀌어요. 지금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장동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가 성남 도시공사 개발 본부장으로서 뇌물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였다라는 논란이 생기고 나서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받았다는 사건이에요. 그게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수사팀이 바뀌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된 느낌? 이 수사가 김용, 정진상 등 다시 시작된 느낌이라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유동규는 공공기관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그 사업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내가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잖아요. 예. 그 뇌물죄는 중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자기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내가 정치 자금 준 거야. 대선 경선 자금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맥락이 바뀌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재명 캠프 가본 적 없다. 부르지도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이게. 유동규는 사건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를 가보지도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 말이. 나중에는 이재명 측한테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근데 가끔 보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되게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 봤더니 결재권자가 이재명. 아니 그 조선일보의 얘들이 스킬이에요 스킬. 결재권자는 당연히 성남시장 이재명이지. 마치 무슨 비리에 대한 결재권을 이재명 시장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총 지휘를 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남욱이 그 저번에 저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했던 CR도 안 먹힌다. 내가 트라이 안 해봤겠어요? CR도 안 먹힌다. 이건 하여튼 진짜 네 액자를 해야 됩니다. 아유, 그 박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지금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다. 428억 중에. 나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 다 아는 얘기지만 그때는 부동산이 대박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428억 중에 그 중에 3분의 1은 김만배, 아니, 유동규가 갖고 나머지는 김용하고 정진상이 나눠 간다는 거잖아요. 140억씩. 140억 정도 예. 대략적으로 보면 예. 골 때리는 게 첫 번째. 그걸 나눠주려면요.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끼손가락 걸면 안 됩니까? 형제라며. 다들 피를 나는 친형제 같은 사이였다면서요. 아니, 친형제끼리 막 뇌물도 주고 했다는데. 아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자기네들끼리라도 어떤 그 서류상의 그 약속 같은 그 뭐 각서? 뭐 이런 계약서 같은 거는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있어야 되겠죠. 있다면 예. 있다면 새로 쓸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이제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의 사인이나 직인이 들어간다면 모를까 428억을 3분의 1씩 나누면서 약정서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공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약정서 쓰고. 그렇죠. 서로 녹음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요, 하나 더. 약정서 없는 건 기본이고 이재명 측으로 가는 돈인데요. 이 새끼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나는 거야. 차라리 반띵을 해갖고 이재명 측 하면 주는 게 아니라 3분의 1 중에 3분의 2. 한 덩어리가 하나는 김용 통해서 이재명한테 가고 하나는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한테 가고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너무나 많은 기사를 쏟아내니까 진짜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이건 그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보통 뇌물죄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날, 몇 년,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그 수사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리뭉실하게 대략 한 8억 정도 준 것 같아요. 한 2월인가? 시청 근처에서 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로는 절대 수사 개시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가 하는 말은 뭡니까? 정확한 일시 장소를 이야기를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돈을 진짜로 줬다면, 그러니까 뭐 3번에 나눠서, 4번에 나눠서 줬다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하루는 기억을 해야지. 처음 만났던 날이나 마지막 만났던 날은. 검사님한테 내가 어디서 물어보시라니까요. 검사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아니, 덕을 때리는 건요. 428을 3분의 1씩 나눠주기로 했다는데. 나눠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나눠 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뭐야? 그게 죄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수는 될 수 있어. 3분의 1 나눠 먹기 미수는 될 수 있는데. 뇌물 업계에서는 그 약속도 죄가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뭐 사후 무식이 뭐 하여튼 복잡한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미지만 엄청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가장 나쁜 이미지가 뭐냐면 노후자금이라고 그랬어. 이재명 대표의 노후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아니, 이재명 대표 노후까지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매번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후 자금 했으면은 이 428억 뭐 3분의 1로 나누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계약에도 없었던 북측 터널이나 공원 조성하는데 1,100억 그거 내 걸로 땡기지 왜 100억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냐고요 도대체. 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약정서 없는 서로 간의 계약 증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주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되냐고. 불가능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측으로 가려면 뭐 반띵 해가지고 반은 이재명 거 이게 아니라 3개 중에 2개, 2덩어리는 정진상 통해서 이재명한테, 김용 통해서 이재명한테 이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이 입장 한번 바꿔봐봐. 아니 이거는 무슨
파리바게뜨 통행료 내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주고 그 권력자한테 나와의 1대1 관계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예. 건데 굳이 왜 중간에 사람을 껴서 통행세를 내고 갖다 바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봐봐요. 이재명 대표의 저번에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런 게 나와. 대선 자금 진실 게임 1. 12년간 트라이 해본 이재명은 CR도 안 먹혔다고 JTBC와 인터뷰했던 남욱. 이게 2021년 10월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이전입니다. 몇 개월 전이야. 그 이전 2021년 7월에서 8월에서 사이에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했. 이게 앞뒤가 맞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남욱이 트라이를 했는데 CR도 안 먹혔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JTBC 동영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남욱이 하는 그 발언, 그 억양이나 이 말하는 걸 보면 야 진짜 CR도 안 먹혔어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번에 검찰 진술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남욱이 뒤집은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자금으로 뇌물을 줬다. 근데 그러면 왜 이재명한테 줬느냐. 그 이유가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1등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재명보다 윤석열의 지지율을 더 높았습니다. 근데 윤석열한테는 왜 안 줍니까? 덕을 때리는 건 정영학이 녹취할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뭐 물론 정영학이가 녹취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김만배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의 쉴드인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걸 알고 자기들끼리 숨기는 내용이 나와요. 굳이 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그런 내용이 진짜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을 뒤집었나라고 남욱한테 물어보면 그거예요.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소리인데 지금 여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좀 전에 봤던 화면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2년간 트라이 해보고 CR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한 게 10월 달인데 바로 3, 4개월 전에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CR도 안 먹혀 이야기할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나 같으면 진짜 1,100억으로 북측 터널 안 만들고 그냥 1,100억 받고 대선 안 나가.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노후 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김만배는 지금 아직까지는 입장 바뀐 게 없습니다. 아까 그 고일석 기자 이야기는 조선일보가 조작한 거고 2021년에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에 입장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28억을 지금 이재명 측 지분이 그중에 3분의 2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용과 정진상. 428억 갖고 지금 50억 클럽을 뭉개고 있어요. 50억 클럽이 6명이면 300억입니다. 50억 클럽. 근데 그렇구나. 네. 왠지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뭐 홍땡땡 저기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근데 지금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윤석열 식이죠. 지금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태. 최소한 같이 나간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거야. 50억을 숨기기 위한 정도로 428억 이재명의 노후 자금까지 포함된 428억 중에 3분의 2는 이재명 측으로 나온. 그러니까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이 돈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검사들의 노후 자금으로 기획된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랬었지 그때도. 이런 의혹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길목마다 고위급 검사가 등장하거든요. 전직 검사, 검사장급 검사, 총장급 검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결국에는 대장동 개발이라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검찰들이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일종의 갯돈 만들어 먹듯이 그렇게 기획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부동산 그 경기가 하락했다가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김만배가 중간에서 그러니까 바지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50억 클럽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저 홍모 씨, 홍성근. 예. 홍성근 씨에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김만배로부터 이자 없이 50억 빌린 언론사 회장 송치. 왜 하필 50억일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뇌물 건은 되게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뇌물은 저렇게 딱 떨어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예. 김만배는 언론인 그러니까 사업자인 거고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홍성근은 언론인이잖아요. 근데 50억만 해도 이자가 엄청 나기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있다. 이걸로 지금 이제 이 청탁금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는데 골 때리는 게 정치인들 뇌물 수수 사건 수사는 대부분 저런 거예요. 돈 줬는데 나 저 사람한테 돈 빌린 거지 뇌물 받은 거 아니야. 그 50억에 5% 이자만 쳐도 한 달 이자가 2억이 넘습니다. 와. 한 달 이자가 2억이 넘는다. 근데 요거를 50억 클럽을 기가 막히게 덮어요. 50억을 빌려서 이자를 안 줬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이 사람 검찰 송치. 나 대체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아 그래서 50억 클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돌려줬나 봐. 이자 안 갚아주고. 뭐 우리 이런 스킬로 하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그런 과정은 싫지만 저기 이제 김만배나 유동규 뭐 등으로부터 유동규는 아니고 김만배나 저기 대장동 사업자는 돈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돌려주면 되잖아. 그렇죠. 50억 네. 빌려가지고 3년 딱 그 은행 넣어놨다가 쓰고. 네. 그냥 원금만 돌려주면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은데? 이게 대체 아유. 김은혜 그 통장에 65억이 있다는데 한 1년만 빌리고 싶네요. 무이자로. 그 저렇게 갑자기 저런 기사가 나니까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무이자로 빌린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야 50억 클럽이 이렇게 털어주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50억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뇌물이라는 건 이렇게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주는 거지 8억 4,700만 원, 뭐 428억 이런 식으로 안 줍니다. 뇌물은 깔끔하게 서로 이렇게 딱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주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그냥 종이 가방 같은데 통째로 주지 가방을 도로 갖고 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김만배 등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뒷배를 봐준. 이재명 성남시장은 처음에 그거를 공공개발로 하려다가 국토부 방침 등 때문에 민간 개발로 했는데 민간 개발로 할 거면 성남시에 내놔. 반 정도는 내놔. 이익금. 그렇게 해서 이익을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못 해봤던 역대급 치적을 세운 겁니다. 이거를 범죄로 만드는 스킬. 대한민국 검찰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 더한 50억 클럽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 재판이 지금 12월 2일 날 끝납니다. 이게 재판하는 데만 3년 걸렸어요. 아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되거나 하면 재판 결과물 나오는 게 3년 걸릴 거라는 대략 예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마무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428억은 소설인데 그 소설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 죽이려 했다는 누가 뭐 내가 이윤정한테 또는 뭐 우리 마차님한테 이윤정님 뭐 야수님한테 내가 뭐 하면은 내가 니들한테 10억씩 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범죄예요? 내가 범죄예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 아니야. 예. 서류를 쓰고 계약서를 썼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처벌 못하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걸려고 정치 공동체. 뭐 저번에 한번 뭐 3번에 걸쳐서 막 백에다가 돈 줬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정치자금법으로 이재명을 걸려고. 근데 김용이나 정진상은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428억은 핵심도 아니라는 거죠. 428억은 너무 허점이 많아요 지금. 그 428억은 일종의 뻥카인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려고 뻥카를 걸려서 그걸 신빙성 있게 만드는 일종의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받지도 않은 돈을 약정서도 없이. 그것도 이재명 3분의 1 나누고 이재명 측에 김용한테 일부, 정진상한테 일부. 이게 이런 방식으로 돈을 준 사람이 어딨냐고. 쪽대본 다시 써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중심으로 일치단결. 신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제가 무죄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공서체로 말씀드립니다. 그 신심이 없으신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역사적 교훈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성도 없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관행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돈을 받고도 박연차 등에게 대가를 안 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믿고 온갖 정황들 엄청난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노무현 괜히 찍었다 하는 사람들, 신심 없으신 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울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범죄 동기가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거기 지금 검사만 60명 가까이 투입됐다 그러죠. 이번에 얼추 따져보니까 뭐 한 56명인가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그렇게 이재명을 수사해 왔지만 지금도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윤석열 씨. 나중에 이 검사들이 당신을 수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있다가 축구하기 전에, 축구하기 뽀짝 앞에, 뽀짝, 좀 전에 8시 한 4, 50분 정도에 박찬대, 양문석 두 분과 같이 오겠습니다. 네, 월드컵은 MBC. 월드컵은 MBC. 유튜브로 보기 힘드시니까요. IMBC나 네이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러가겠습니다. 이따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